주식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에게서 인내심이 많은 자에게 돈이 넘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인내심을 가져야겠죠. 여기서 인내심이란 좋은 종목을 장기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공부를 해야겠죠. 공부를 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카드를 보지 않고 베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만의 생각, 아이디어,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대중의 추세에 예측에 휘둘리지 마세요. 미국 주식 플렉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 그리고 온세미컨덕터, 페라리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저희 또 방송 파트너 유증호 선임 연구원을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GPU 개발 기업 엔비디아인데요. 과거의 GPU는 약간 이제 CPU를 보조하는 그런 이제 장치로 여겨졌었는데 3D 기술이 나타나면서 이 비약적인 발달을 이루었고, 현재는 빅데이터의 패턴 분석인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로 부상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이번 실적도 꽤 괜찮게 나왔죠? 네, 맞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우수한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데이터 센터 매출은 무려 전년 동기 대비 약 280%가량 증가했고, 게이밍 분야 매출도 82%가량 성장하면서 회복세가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GPU인 H100을 필두로 엔비디아의 GPU 제품의 높은 수요가 지속되는 중인데요. 수요 증가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AI 수요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고객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도비, 메타 이런 기업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점차적으로 각 나라의 정부 기관이나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 그리고 아시아 시장 이런 식으로 수요가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펼쳐진 가속 컴퓨팅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CPU 기반의 데이터 센서들이 있었더라면 이제는 AI에 특화된 GPU 기반의 데이터 센터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개인용 GPU도 보면은 판매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높았던 재고가 정상화되면서 유통 판매사들의 GPU 구입이 늘어난 건데요. 특히 지포스의 RTX 40 GPU 시리즈가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신학기 시작과 그리고 연말 소비 시즌 이런 게 겹치면서 게이밍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뭐 공급 부족도 나타났고, 뭐 인플레이션, 어쨌든 그래픽카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한때 저희가 좀 못 샀던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코인 채굴 수요도 있어서 한때 가격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PC라는 게 또 교체 주기가 또 있죠. 한 2, 3년 동안 이제 PC를 교체하지 않으면서 참아왔던 수요가 다시 지금 좀 살아나는 거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네요. 실제로 AMD도 이번에 클라이언트 매출이 또 상승 반전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과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계절적 소비도 겹치면서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객 이제 관점에서 보면 엔비디아는 이제 뭐 과거처럼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코올릭의 컴퓨터를 교체하는 수요보다는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를 상대로 지금 물건을 팔기 시작을 했잖아요. 인공지능의 핵심이 클라우드 기반인 것도 그 이유인데, 엔비디아의 비장의 무기가 또 H200 그리고 GH200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내년 2분기부터 이제 차세대 GPU인 H200 시리즈를 정식으로 판매할 것으로 발표했는데요. H200은 이제 HBM3 익스텐디드를 장착한 첫 모델이고, 기존 H100과 결합해서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형태의 데이터 센터에 사용할 수 있죠. 이 밖에도 이제 GPU랑 CPU를 결합한 GH200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미 첫 고객으로 아마존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기업들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하드웨어 외에도 엔비디아는 지속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출시하고 업데이트 해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쿠다라는 GPGPU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리고 올해 11월에는 생성형 AI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AI 파운드리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엔비디아 옴니버스라는 이제 가상현실을 구현해주는 플랫폼도 있고요. 특징은 이제 현실과 같은 물리법칙이 적용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방면으로 엔비디아의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최근에 좀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미국 정부의 엔비디아 제품 수출 규제 확대가 있었는데요. 단기적으로 이제 매출 영향 없을 것으로 엔비디아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 뒷 배경을 보면은 1차적으로 AI 수요 확대로 인해서 일단 중국 시장의 감소분을 이제 메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어느 정도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이런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주가 측면을 보면은 연초 이후에 이제 가파른 주가 상승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수출 제한 리스크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엔비디아의 단기 주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AI 고객층 확대와 그리고 네트워킹, 자율주행 이런 다방면으로 성장이 기대됨에 따라서
장기적 관점으로는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이 안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매출과 이익의 장기 성장성을 감안한 이제 상대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음 종목은 온세미컨덕터인데요. 전력 반도체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온세미의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무려 22%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전기차 시장 자체가 일단 2024년에 부진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세미의 전력 반도체 사업 부문에서 60%를 차지할 정도로 이 자동차 시장은 굉장히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황에 대한 둔화 우려가 이제 주가 동반 하락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세미의 탑티어 고객은 완성차 업체 OEM 기업이에요. 최근에 높은 이자율 그리고 자동차 수요 감소 이런 것들로 재고를 처리하고 더 이상 이제 주문을 넣지 않았습니다. 재고를 좀 관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온세미의 주가 하락도 같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온세미의 전력 반도체 실리콘 카바이드 모듈은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약 15% 정도 높여줄 수 있는 전력 손실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매우 뛰어난 능력을 발휘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인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전기차에는 HV 배터리가 들어가죠. 전기차의 모터를 돌리기 위한 트랙션 인버터에 직접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온세미는 바로 이 트랙션 인버터에 실리콘 카바이드 스위치를 지금 현재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업황의 영향으로 온세미가 부정적 영향을 좀 받았지만 저희는 구조적 성장은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온세미의 자사주 매입 정책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잉여현금 흐름에 50%를 주주환원에 사용하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12개월 선행 ROE 같은 경우도 22.1%로 시장보다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업황 부진 예측과 주가 관점에서 약간은 이제 이 온세미의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운영 관점에서 비중을 축소하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으면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로 교체하는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페라리인데요. 페라리란 단어만 들어도 사실 이 남자의 심장은 좀 뜨거워지죠. 한 대 사고 싶습니다. 페라리 얼마면 살 수 있죠? 이제 488 같은 경우에는 4억 7천인데요. 저렴한 모델인 2억 8천짜리 포르토피노도 있습니다. 한 대 사시겠습니까? 360개월 혹시 할부도 되나요? 제가 한 30년은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가격이네요. 자, 어쨌든 페라리가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페라리는 이번 3분기 여전히 높은 수요에 기반해서 견고한 차량 인도수를 기록했는데요. 3분기 차량 인도수는 3,459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1대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가격이 높은 커스텀 줌이 증가하면서 마진 개선도 이뤘는데요. 우선 첫 SUV죠. 프로 상계의 판매는 상승 추세에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가 전체의 51%를 차지하면서 기존 내연기관을 앞질렀습니다. 2023년 마지막 분기를 앞두고 연간 가이던스도 지난 분기에 이어서 한 번 더 상향 조정했는데요. 실적이 예상보다 더 좋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내년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상 주문량이 올해 2023년에 만큼의 이제 폭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지만 여전히 견고할 것으로도 전망했습니다. 내년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보면은 F1 기술이 담긴 슈퍼카 2대를 출시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는 499P 모디피카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296 챌린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우선 499P 모디피카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의미가 좀 있습니다. 트랙용으로 제작된 한정판 모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스토리가 약간 있는 게 페라리가 올해 6월 달에 100주년을 맞아 개최된 르망 24에서 60년 만에 우승했다고 합니다. 499P는 당시의 우승 차량인데요. 실제로 판매될 이 499P 모디피카타 같은 경우에는 르망 24 우승 차량의 이제 상품성을 강화해서 판매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우승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경주에 쓰인 것과 동일한 엔진이 장착돼서 약 700마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부스터 기능도 있어가지고 860마력까지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가격은 이제 2년간 차량 유지나 이제 관리 비용 같은 걸 포함해가지고 한화로 대략 72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 이게 실제 경주에 사용된 차량을 조금 더 상품성을 높여서 일반인들에게 판매한다는 그런 거죠. 규정 때문에 넣지 못했던 기능들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판매할 것을 발표했는데요. 자동차 마니아들에게는 이제 꿈 같은, 이제 희망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번 앉아만 봐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혹시라도 저희가 좀 앉다가 또 디스라도 나면 또 큰일 나잖아요. 멀리서만 지켜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차량인 페라리 296 챌린지는 향후 이제 챌린지 대회 출전을 목적으로 출시된 차량으로 약 700마력대의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슈퍼카 2대가 내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 측면을 보면은 올해 가파른 주가 상승이 있었죠. 이에 따라서 페라리의 단기 상승 여력은 다소 제한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기적으로 꾸준한 신차 출시 예정과 그리고 향후 2025년에 전동화 모델을 출시할 것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실적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매출 성장과 이에 따른 안정적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엔비디아, 온세미컨덕터, 페라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세한 리포트는 이 더보기라는 클릭을 하시면 PDF 형식으로 굉장히 덱스가 있는 그런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독감이 유행하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